1교시라 힘들긴 하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구의 진화 과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페이지 6페이지? 6페이지. 지구의 진화네요. 그러면 진화니까 첫 번째 물어보는 건 뭘까? 순서 물어봅니다. 순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첫 번째로 뭐가 나오냐? 여러분들 태양계 형성에서 배웠던 것 중에 행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배웠죠? 미행성 충돌. 그래서 그 프린트에 있는 그림 참고하세요. 미충 이렇게 쓰겠습니다. 미행성 충돌. 자, 미행성 충돌이 일어나면 선생님 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총알하고 총알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총알과 총알이 둘이 이렇게 부딪히면 이렇게 납작해지면 서로 어떻게 돼? 붙지? 붙지? 붙는 거 봤지? 왜 붙을까? 응? 뜨거워서 그러지. 뜨거워서 녹아갖고 붙지? 왜 뜨거워져? 너무 빨라서. 그지? 마찰열에 의해서 미행성과 미행성은 총알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거든. 그럼 얘네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면은 마찰열이 생기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거? 그래서 마찰열에 의해서 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미행성과 미행성의 충돌이 일어나면은 마찰열이 공급이 되고요. 그 결과 온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게 된다. 또 하나, 그러면 마그마 덩어리가 우주에 떠다녀. 마그마 덩어리가 우주에 떠다녀. 어떤 모양으로 떠다닐까요? 액체잖아. 마그마 액체죠. 그러면은 동그란 모양, 정확히는 구형의 형태로 떠다니겠죠.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우주정거장에서 물 같은 거 이렇게 나오면 물이 완전 구형으로 동그란 모양을 갖춘다라고 하잖아. 그렇죠? 완벽하게 균형을 갖춘 상태, 동그란 상태로 우주를 떠다니게 됩니다. 떠다니게 돼요. 그럼 얘가 계속해서 이렇게 돌면서 흡수를 하겠죠. 그 궤도에 있는 애들을. 자, 여기 흡수를 할 때, Fe라든지 Mg, 철과 마그네슘과 같은 애들도 많이 있었고요. 금속성 물질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규소와 산소. 이런 애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와가지고 계속 녹았던 거야. 마그마 상태로 존재했다는 거야. 마그마 상태라는 건 완벽하게 녹은 상태죠. 그죠? 액체, 완벽하게 녹은 액체 상태 갖고 밀도가 거의 균일한 상태.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오, 좋아요. 균질. 균질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선생님 예전에 한번 설명했습니다. 물에다가 소금을 완벽하게 다 녹였을 때 윗물이 더 짜, 아랫물이 더 짜? 똑같이 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걸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한다? 균질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이 상태로 있다가 문제가 뭐냐. 수만 년 동안 계속 돌아. 계속 돌면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이 마그마 덩어리가 도는 요 궤도에는 더 이상 미행성들이 없겠지. 그죠? 완전히 없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 줄었겠지. 그럼 무슨 횟수가 줄어들게 돼? 충돌 횟수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건 마찰열이 더 이상 공급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서 온도가 점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또 생각을 해봐.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마그마 상태로 있던 얘네들이 나오겠죠. 결정이 만들어서 나오겠죠. 고체 상태로 나오겠죠. 자, 우리는 배웠습니다. 밀도가 큰 물질은 어디로 간다고 배워? 아래로 간다고 배워. 근데 우주에는 중력이 작용해, 안 해? 안 하네. 그러면 밀도가 큰 물질은 어디로 가게 될까? 중심부로 가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있을 때 철과 마그네슘 같은 밀도가 큰 물질은 어디로 간다? 중심부로 가게 된다. 그럼 중심부에 가서 뭘 만들게 될까요? 현재의 핵. 지구의 핵이 주 성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은 규소라든지 산소, 그냥 얘네들은 결합된 형태로 많이 발견이 되는데 여기 여러 개가 결합해서 숫자를 X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산염 물질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상대적으로 밀도가 낮은 애는 바깥쪽으로 가서 뭘 만들게 되냐? 멘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점점 식어가면서 뭐하고 뭘 만든다? 핵과 멘트를 만들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 갔죠? 그다음에 요 다음 가정이, 자, 지구에 운석들이 충돌할 때, 미행성들이 충돌할 때 얘네들은 물이라든지 얼음, 오케이? 이런 애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드라이 아이스 이런 애들을 포함하고 있었어. 그러면 자, 얘도 지구가 현재 뜨거운 상태도 얘도 좀 식긴 하더라도 얘도 뜨거운 상태거든요. 마그마가 들끓는 모습에 그거 보이죠? 거기 참고 자료 보시면 보입니다. 자, 거기에 충돌을 해. 얼음이 마그마 속으로 풍덩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녹아갖고 증발하겠죠. 수증기가 나오겠죠. 자, 수증기는 상대적으로 무거운 기체야.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나오는 수증기를 붙잡는 중력이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수증기는 붙잡았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가벼운 기체에 있어. 뭐죠? 헬륨 풍선 이런 거 있죠. 그죠? 헬륨은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건 똑같은 거야. 자, 무거운 기체들이 남아서 여기에 우리 지구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 이때의 지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땅은 마그마가 들끓고, 그 다음에 대기 중에는 수증기가 가득한 모습. 우리 그 사우나 가면 스틱 사우나처럼 가득한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러다가, 자, 요때에 비해서 다시 또 미행성의 충돌 횟수는 계속해서 어떻게 될까? 줄어들겠지. 궤도에 있는 거 계속 흡수를 하니까. 그래서 더 식게 됩니다. 더 식어가면서 대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뭘로 변하게 할까? 물로 변하는 시점이 오겠지. 더 식으면. 그럼 물로 변하게 되면은 비를 내릴 겁니다. 비를 내리면 아직까지 여기는 뜨거워. 내렸다가 증발하고 내렸다가 증발하고 더 빠르게 식어가겠죠. 그래서 수백 년 동안 비가 내리는 거야. 계속 지구에 비가 계속 내리는 거야. 그래서 지구가 완전히 식을 때까지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표면에 마그마가 더 이상 없는 상태로 다 굳어버린 상태 있죠. 자, 그러면서 빗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뭘 만들게 되냐? 바다를 만들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드러난 곳을 우리는 육지라고 하겠죠. 바다와 육지가 만들어진다. 즉, 뭐가 만들어진다? 지각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는 균질한 상태. 핵과 멘틀이 나눠진 상태를 우리는 무슨 상태라고 할까요? 비균질한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진화에서는요. 여기 온도 변화라든지 미행성의 충돌 횟수라든지 균질 상태였냐 비균질 상태였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끔 나옵니다. 가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해야 되나? 좀 쉬운 문제긴 한데 가끔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했냐 이런 걸 물어봐요. 지구의 대기가 어떻게 변해왔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자, 그래프로 표현을 해줄게요. 이렇게 그래프. 다음에 선생님이 그래프 나오면은 그래프 해석하는 거 알릴 건데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X축과 Y축을 먼저 확인해야 돼. 항상 그래프가 나오면 뭐라고 써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X축은 선생님이 시간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Y축은 양이라고 쓸게요. 원래는 기체 분압 뭐 이렇게 해갖고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것까지 몰라도 돼. 고등학교 1학년이잖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얼마만큼 있느냐? 지구가 0살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변했느냐 요거예요. 근데 현재 지구의 대기 상태는 좀 알고 있어요. 현재 지구의 대기에 가장 많은 게 뭐야? 뭐? 질소, 그 다음 산소, 그 다음 아르곤, 그 다음 아르곤이에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실제로 이산화탄소는 0.03 정도밖에 안 됩니다. 0.0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 질소부터 할게요. 질소는요. 지구 초반에 만들어진 시점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 얘가 뭐냐면 질소야. 질소는 굉장히 안정한 기체거든. 그래서 거의 변하지 않았다, 질소는. 이게 핵심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산화탄소야. 이산화탄소는 굉장히 중요한데 초기 지구가 짠 하고 만들어졌을 때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았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았다가 계속 줄어들다가 완전히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데 얘가 이산화. 그 다음에 산소 볼게요. 산소는요. 처음에 없었고요. 언제 만들어졌을까 산소? 니네 산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반응식 하나 알잖아. 광합성 있지. 광합성하는 생물이 나온 시점부터 그러니까 광합성 생물이 처음에는 바닷속에 탄생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이 산소를 계속 내뱉잖아. 그러면 다른 애들하고 계속 결합을 해. 그다음 바다에 축적이 돼. 그 다음에 어디에 나와? 대기 중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광합성 생물이 나오고 한참 지나서 대기에 산소가 축적되면서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오존층이 O3잖아. 오존층이 만들어지고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육상 생물이 출현하는 거거든. 여러분들 나중에 지질시대에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어찌됐든 산소는 처음부터 없었고 중간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중요한 게 뭘까? 요거는 지질시대에 다시 배울 거고 가장 많았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 줄었지. 그죠? 그래서 왜 이산화탄소는 왜 줄었냐가 가끔 나옵니다. 이산화탄소는 왜 줄었을까? 자, 이것도 좀 알아두면 좋아요. 이산화탄소는요, 산소에 비해서 기체도 물에 녹는 거 알고 있어? 자,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용존산소라고 합니다. 그 물에 녹아있는 기체를 통해서 용존 기체라 그래. 용존 산소도 있고 용존 이산화탄소도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산소보다 10배 정도 잘 녹아. 물에 잘 녹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근데 잘 녹아요. 그래서 얘가 줄어든 이유가 뭐냐? 바다가 만들어졌죠. 그죠? 그래서 대기 중에 가득 찼던 이산화탄소들이 자꾸 바다에 녹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 갔어요? 그래서 자, 이유가 뭐냐 하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하냐? 바다에 녹아서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만 쓰면은 초딩 정답. 그럼 고등학교 수준에서 뭘 배우냐? 자, CO2입니다. 이산화탄소죠. 얘가 바닷속에 뭐가 많이 포함되어 있었냐면 칼슘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얘가 누구랑 만나서 칼슘 이온이랑 만납니다. 칼슘 이온이랑 만나요. 이게 만나게 돼서 어떻게 되느냐? CaCO3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이 중간 과정에 여러분들 화학식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봐. 우린 지금 무슨 시간이니까? 지구과학 시간이니까 그냥 이산화탄소가 누구랑 만나서 칼슘과 만나서 뭐가 만들어졌다? CaCO3가 만들어졌다 이 정도만 알면 되거든? 근데 CaCO3는 한글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얘를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얘는 뭐냐면 탄산칼슘이야. 요거 어디서 보냐면 중학교 때 처음 봐. 중학교? 초등학교 때 처음 볼 수도 있고. 많이 하는 실험 중에 뭐냐면 굉장히 간단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하거든, 요 실험을. 석회수 있죠? 거기다 빨대 꽂고 날숨 뱉으면 석회수가 어떻게 된다고 배우니? 왜? 이산화탄소가 들어가면서 뿌옇게 흐른다 그러지. 그지? 그때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건 그 물 안에 하얀색 알갱이가 생긴다는 얘기거든. 그 하얀색 알갱이가 바로 요거야. 탄산칼슘이야. 얘네들은요, 어디 쓰면 산호, 조개 껍질 이런 데 다 쓰이거든? 근데 어찌됐든 물속에 얘네들이 하얀색 알갱이를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떠다니다가 잔잔한 데 가면 가라앉겠죠. 그죠? 그럼 긴 시간 동안 걸쳐갖고 얘네들이 가라앉아가지고 단단해져서 암석이 되게 됩니다. 그 암석 우리는 뭐라 그러게?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회암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 반응한다. 이런 것들을 중학교 때 배우는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이산화탄소가 줄어든 이유를 서술하시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바다에 녹아서 쓰면은 만점이 아니라 반절만 주겠지. 뭐라고 해야 돼? 바다에 녹아서 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으로 변하게 되었고 탄산칼슘이 석회암의 형태로 고정되었다. 이런 식으로 써야 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지구의 역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